청양과 공주 등 호우 피해가 큰 전국 13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충남은 이번 호우로 축구장 14,000개에 달하는 농경지가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양과 예산에서는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고 주민 이동 진료를 실시하는 등 재해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홍성 서부 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정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몸을 피하고 있는데 예견된 인재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미신고 아동 49명의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충남 전 지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닷새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히 청양 등 일부 지역에는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크게 발생한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피해가 큰 지역들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먼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어디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19일 이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피해가 큰 경북 예천과 충북 청주 등 13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는데요. 충남 지역에선 청양군과 공주시, 논산시와 부여군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회시설과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또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경우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의 지원 소식이 주민들에게는 좀 힘이 될 수 있을 듯한데요. 충남 지역의 피해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8일까지 충남 지역에는 평균 388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청양과 공주 등 일부 지역에는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도로 파손으로 240여 건이 접수됐고 약 120개의 제방과 호환이 무너졌습니다. 부여 왕릉원과 몬수사, 공산성 등 지역 내 문화재 25개도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습니다. 특히 농가와 축사의 피해가 컸는데요. 축구장 약 14,000개에 달하는 1,2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이와 함께 돼지 3,000여 마리와 한우 260마리 등이 폐사했으며 아산과 서산을 제외한 충남 13개 시군에서 170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충남 지역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인력 2,000여 명을 동원해 피해가 발생한 하천의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하천 26곳의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해가 컸던 지역에 전기, 가스 안전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대한 점검과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응급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는데요. 예산군은 유실된 무한천 제방의 복구를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이동식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호우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3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8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과 논산 등 4개 지역에는 모두 28억 원, 나머지 9개 지역에는 모두 10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응급복구비는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잔해물 처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홍성에서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아찔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은 마을 회관이 아닌 정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과 거의 수직으로 맞닿은 옹벽, 한가운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한 건 지난 15일. 높이 30m, 길이 225m 대형 옹벽이 폭우에 휩쓸려 내려온 토사를 막지 못하고 붕괴된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고속도로가 생길 예정인데요. 도로 바로 옆에 산사태가 발생한 만큼
도로가 개통한 상황이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 바로 아래 거주하는 주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천둥 오는 줄 알고 집안에서 이렇게 나와보니까 천둥이 아니고 뒤 산에서 옹벽 친 게 자빠지는 소리가 그냥 요란해서 일단 피해갔다 해서. 그런데 인근 6가구 주민들이 추가 산사태를 우려해 대피한 곳. 다름 아닌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자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까지 오가기 어려워 마을 이장 등과 함께 직접 임시 대피소를 만든 겁니다. 원래 뻥 뚫린 공간은 천막으로 가리고 내부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도 들였습니다. 주민들은 전기장판과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이곳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이 냉장고 음식이 다 안 돼요. 그래갖고 그게 문제예요. 장마 끝나도록 있어야죠. 장마가 언제 올지 저 미서도 못 가 집이. 열악한 환경보다 주민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예견된 인재라는 주장입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곳은 옛 폐광 지역. 지하 갱도로 인한 집안 침하가 우려돼 수년 전부터 노선 변경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인근 주민 이주와 경사면 완화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다 뻥 뚫린 데니까 교량도 침하되고 전체적으로 산이 이제 집안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 그런 제기를 엄청 동네 주민들 버스 대절해서 대전청 가고 해서 많이 했었어요. 반대를 하고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관리 감독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산사태 원인을 조사하고 옹벽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위태로운 대피 생활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로 위생이 취약한 환경이 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충남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임지혜 부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입니다. 예, 부단장님, 먼저 이 수해 지역에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수해 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과 같은 수인성 시범맥의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성 시범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 즉 이제 포장된 생수 아니면 끓인 물이거나 아니면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본내염 등 모기맥의 감염병 렙토스피라증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해 지역에는 물 웅덩이 등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모기맥의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물을 제거하시고 야간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가능한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렙토스피라증은 쥐 등의 설치류 배설물 또는 그에 오염된 물이나 흙, 음식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나 홍수 이후에 오염된 물에 접촉할 경우, 특히 이제 상처가 있는 경우에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수해 복구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침수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방수 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시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가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휴식을 취해야 되며 또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혹시 발열이나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시면 진료를 받으시고 혹시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재민 대피 시설에 지금 계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밀집된 환경으로 인해서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 임지혜 부단장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19일 미신고 아동 105명을 전수조사해 소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4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베이비박스 유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 두절, 출생 사실 부인이 각각 9건과 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